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 사건인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실체적 진실에 기반 위에서 판단해야 할 겁니다. 이채연 기자에게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 거죠? 네, 여럿입니다. 어제 국정원이 압수수색한 단체에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연루돼 있는 사건이고요. 예. 앞서 언론에 나온 제주간첩단은 제주와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17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 오늘 전해드린 청주간첩단은 4명 중 3명이 구속이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대체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는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했다고 하고요. 북한 공작원 한 사람이 복수의 단체와 연결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의 한 명이 국내 여러 단체와 접촉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인물이 누군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첩 당국에 따르면요. 청주 간첩단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60년생 리광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민노총 간부들도 똑같이 접선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방첩 당국에 따르면 리광진은 1990년대에 국내에 수차례 침투를 해서 이 북한에서는 영웅 칭호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청주 간첩단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기소를 보류했다. 이건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네, 이게 당시 국정원 수사 라인의 전원입니다. 청주 간첩단을 내사를 오랫동안 해온 대공수사팀이 지난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물증을 잡고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8년 초 혐의자 검거를 하겠다 이렇게 위에 보고를 했는데 당시 서 원장이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검거가 미뤄지니까 이들은 이후 2019년에도 중국 선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무인 사물함을 통해서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고요. 수차례 또 추가로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뭐 사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간첩단 적발 건수가 현저히 적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112명 검거가 됐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418명보다 74% 줄었습니다. 또 2011년부터 연간 4건 이상이었던 간첩 적발 건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3명뿐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청주 간첩단 조직원들도 모두 이제 법원에서 보석 석방됐습니다.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적 단체에 대한 국가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글을 동료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의 기능 관련된 논란이 또 좀 있었는데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에 국정원법을 고쳐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이제 경찰로 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부터인데요.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공수사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기 전에 그동안 해오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개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일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반대로 경찰에서 오히려 대공수사권 이관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실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찰로서는 수사권만 넘겨받는다고 바로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또 여당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겁니다. 자, 과거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간첩단 사건이 조작된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나중에 또 논란거리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